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북대학교 빅데이터 학생 성공단장을 맡고 있는 한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대학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혁신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혁신 사업의 목표를 학생 성공으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북대가 직업교육대학으로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취업률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취업률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전반적으로 모든 학생한테 학교에서 틀에 짜여진 그런 제도와 인프라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아까 총장님 말씀처럼 이제 학생 맞춤형으로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학교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대학의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여러 조사를 좀 해서 미국의 학생 성공에 대해서 우수한 대학들을 서치를 하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대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참 인상이 많이 깊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성균관대 학생 성공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서 또 좋은 정보도 얻어갔었습니다. 이 6개 기관 그리고 미국 IR 협회까지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은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 그리고 부처 간 공유, 투명성 그리고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라는 그 주제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주제가 학생 성과 관리를 위한이라는 그 주제 목적에 따라서 사전 질문에 그러면 학생 성과 관리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사전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작년에 전문대학 협의회에서 이제 연구 보고서도 발간을 했지만 앞으로 대학에서 지표 중심의 대학 성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그냥 줄여서 학생 성과 관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학생 성공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히 미국의 주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중도 탈락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빅데이터를 통한 예측 알고리즘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 대학은 우리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대학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쭉 해보니까 한 70% 정도의 학생들은 학생 성공센터에서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하더라는 거고요. 25% 정도의 학생들은 이 25% 정도의 학생들은 상당히 라이징 리스크한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성공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로 구분이 되고 위에 5%는 가장 이제 하이 리스크라서 이 5%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도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다만 이 25%의 라이징 리스크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규 트랙으로 끌고 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생활 동반자로서 AI 챗봇을 구축한 대학도 봤고 많게는 한 80명, 한 명당 한 250명의 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일하는 어드바이저들을 봤습니다. 뭐 학생의 출석, 중간고사 성적, 심지어 지도교수와의 상담 시간을 준수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한 100가지의 관리 항목을 매일 스크리닝하고 그래서 담당 학생을 관리하는 그런 어드바이저가 구축된 그런 학교도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여러 가지 학생 성공 벤치마킹 시스템을 저희가 보고 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 경복대가 준비한 여러 가지 틀이 과연 맞을까? 적응할까? 이 학생들이 과연 우리 경복대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인프라 틀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가 됐건 뭐 취업지원센터가 됐건 여러 지원센터들이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 학생 6,500명 중에 과연 몇 %나 참여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은
이 학생들이 앞으로 2020년대에 우리가 준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점차 개인화가 이제 초개인화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 성공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학교에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성공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세 가지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학생 성공, 그리고 학생 선택, 그리고 데이터. 이 세 단어가 앞으로 우리 경복대가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나름대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 성공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학생 성공의 첫 번째 타깃이고, 두 번째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 커리어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그러한 취업을 하는 게 저희 학생 성공의 정의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19년도부터 시작된 저희 학생 성공체제 구축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인프라적으로 체제를 정비를 했고요. 오늘 발표하게 되는 빅스파스 그리고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 19년도에 처음으로 AI 면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AI 면접을 통해서 모든 신입생이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에 대한 기초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의 가장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챗봇 마음을 통해서 24시간 365일 대학 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을 갔더니요.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동안, 처음에 챗봇을 개통하기 3개월 동안에 한 20만 건의 그런 질의와 응답이 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9 to 6로 근무하지만 저 챗봇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 새벽 1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복대도 저 맘이라는 챗봇을 준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재정이 풍부해서 대학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품질이,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할 때 이 데이터의 품질과 데이터 표준화가 가장 큰 저희의 걱정거리가 올라오는,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 저희가 이 데이터 품질 진단과 표준화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역시 빅데이터 학생 성공단이라는 것을 기획처 산하에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학생 성공 코칭센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학생 성공 체제라는 것은 결국 저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학사 포털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데이터 마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생 성공 예측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 학생 성공 코칭 체제를 운영을 해서 성공센터의 코치와 그리고 학과 지도교수와 부서의 직원이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기반 학생 성공 예측 분석 시스템을 저희가 19년도부터 개발을 했는데요. 19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외부 서울대학과 공동 연구에서 시범 개발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접근 방법으로는 이제 데이터 퀄리티가 저희한테 주어진 19년도에 시범 개발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 퀄리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사 DB에 3,000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0%,
50% 어떤 데이터, 어떤 테이블들은 학생들 중에서 50% 데이터가 없는 그러한 테이블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거르고 해서 결국은 320개의 테이블을 압축을 시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표준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게 됐고요. 개인화 서비스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데이터를 우리가 학세 DB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중간에 우리가 품질 진단하는 서버를 별도로 뒀고요. 그리고 이 매일 밤 12시부터 이 우리 학교에 있는 DB로부터 우리 통합 데이터 분석용 DB로 모든 데이터를 백업 받아서 그 분석용 DB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마트를 구성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 예측 알고리즘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용 설명 변수가 선정되는 절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설명 변수별로 분포를 탐색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의미 없는 변수는 제외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군집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41개의 유의미한 설명 변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고려대는 20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시범 개발할 때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떤 것들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지만 이 계속적으로 대학의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리고 전문대학이 계속적으로 직업교육을 우리가 표방하면서 많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후에 최종 분석 대상 학생 수로는 학번으로 따지면 한 9,314명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설명 변수의 분포 탐색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학생의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7,800개 정도의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학기가 갈수록 이 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상담이 많아질수록 취업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수강 학점이나 평균 실습 기간, 또 우리 전문대학은 현장 실습을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장 실습과 관련돼서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군집화를 했는데 이 군집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우리가 학제별로 모델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5년부터의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데이터 양이 충분치 않은 점도 저희가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능을 비교해서 최종 군집을 4개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2년제 군집 완 그런 모형 결과 분석을 잠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중요도 변수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중요도 변수 순위를 보면 매 학기별로 각각의 중요도 변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방법을 적용을 했는데 스피드 측면이나 정확도 측면이 그나마 나은 방법으로 저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41개의 변수 중에서 의미 있는 그런 의사결정 트리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평점, 입학 성적, 수업료 장학 금액, 총 수강 학점, 대출 금액, 지도교수 상담 횟수 순으로 나온다면 4학기에 접어드는 같은 군집이지만 4학기에 접어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총 중요도 순위 중에서 5위로 바뀌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고 F1 스코어는 거의 0.8 정도 나오게 됩니다. 군집2 같은 경우에는 같은 2년제지만 이 군집2의 학과의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4학기를 보게 되면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중요도 순위 3위 정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 보장형 산학협력 업체를 대부분 이제 지도교수님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 학생들이 좋은 곳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한 0.7 정도 나왔고요. 3년제 같은 경우에는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를 다 볼 수 있는데요. 6학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총 수강 학점이나 지도교수 상담 횟수가 3, 4위 정도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0.88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저희 이제 4년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도 이제 2학기부터 8학기까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각각의 학기별로 이렇게 중요도 순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학년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 F1 스코어가 거의 0.9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정확도가 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DP 그래프를 저희가 잠깐 보게 되면 현장 실습이 무조건 많으면 그러면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습을 우리가 주어지는 그 적정 필수 시간 안에서 마치는 학생이 오히려 취업률이 높고 여타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현장 실습 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률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 평점에 관련된 2학기 때의 평균 평점에 대한 취업 성공 예측과 그 다음에 4학기 때의 마지막 학기죠. 2년제니까 마지막 학기 4학기 때의 취업 예측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학 성적이 무조건 좋은 학생이 그럼 취업을 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취업 예측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스파스라는 명칭을 저희 대학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결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학생의 예시를 통해서 취위생과 3년제 학생의 취업 예측 확률 과의 평균이 이제 빨간색인데요. 과의 평균보다는 학기별로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학생 예시 2 같은 경우에는 이수학기별로 과 평균보다 낮아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빅스파스라는 이제 우리가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것을 학생 성공 이 포트폴리오에 실시간으로 담는 역할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첫 번째 우리 코칭센터에서 적응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학생 성공 코칭 대상을 검색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전 질문에서 학생 성과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희 전문대학만 해당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 지금 2020년대 들어오는 학생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대학의 서비스를 찾아다니거나 그 학생들이 대학의 주요 프로그램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학에서 스스로 예측 확률이나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 성공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렇게 먼저 코칭 대상을 검색하는 화면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대학과 학부 학과내에서 성공 예측을 저희가 아까 구간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학생별로 성공 예측 확률이 다 나오지만 예측 확률 숫자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구간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학생들이 좀 안정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크게 4단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과 관련해서도 현재 출석 시그널을 저희가 바로 받아서 현재 출석에 정상적인지 아니면 유의한지 아니면 경고 상태인지를 저희가 먼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도 저희의 4대 핵심 역량이 있는데 이 역량을 종합한 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든지 아니면 각 역량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든지 검색을 서치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 평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이 검색된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성공 코칭 센터나
아니면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부처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 성공 이 포트폴리오의 화면 구성을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빅스파스입니다. 우리가 학생 성공 저기를 저희 경복대는 크게 세 가지로 했지만 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종속 변수로 또는 목표 변수로 정한 이유는 이 취업만큼 가장 정량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현재 학생 성공 정의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일단 취업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잡았는데요. 그 빅스파스 모델을 이렇게 구간별로 베이비부터 영, 와일드 그리고 마지막에는 크라운까지 그 확률이 속하는 구간별로 각 학생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직무 역량 모듈이라고 해서 저희가 디지털 배지라는 것을 구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핵심 역량 위주로 배지를 많이 구축을 하는데 물론 저희도 이제 그럴 계획은 앞으로 갖고 있지만 우리 대학이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개편하면서 모듈 단위로 학과 간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듈 직무 역량 단위를 이수한 학생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디지털 배지가 달아지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전체와 우리 학과 간에 비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학기 성적, 그리고 성공 예측에 대한 비교, 그리고 장학금 수혜 현황이나 비교과 활동 내역을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상담 학생 조회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먼저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검색해내는 그런 선출해내는 화면이고요. 이 직무 역량 디지털 배지가 학생 선택형 통합교육과정 내 모듈을 선택해서 그 모듈을 다 이수하면 그 모듈별로 정의된 직무 역량을 이수하게 되고 그 직무 역량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디지털 배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학생들이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산업체에 제안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 예측 확률을 4개 구간별로 저희가 나눠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사실은 저거는 핵심 역량이 물론 많이 성장하고 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 데이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나와 우리 경복대 학생들 간의 그런 핵심 역량을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학과와 나와의 비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어떤 전문성 역량이 만약에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상세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문성 역량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대학은 그동안에 여러 논의를 거치고요. 많은 악유를 거쳐서 이 핵심 역량을 누적형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AI 면접을 보고 들어오면서부터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매 학기별 내가 전공 과목을 통해서 또는 교양을 통해서 또는 비교과를 통해서 달성한 내 역량에 대한 점수를 표현을 하고 앞으로 내가 달성 가능한 그러한 역량 점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도록 예측 점수도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가능하게 하려면 전공 교과목별로 각 역량별 매칭이 다 돼야 되고요. 교양 과목별로도 역시 역량 매칭이 돼야 되고 비교과별로도 역량 매칭이 돼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교과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치가 추천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학기별 성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학기별로 성적을 표현해 주면서 그동안에 우리 과거에 우리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의 취업자의 학기별 성적과 그 다음에 학과의 성적과 나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과목별 성적까지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빅스팟에서 나오는 그런 성공 예측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나와 그 다음에 학과 그리고 기존의 우리 졸업생 선배들의 취업자의 해당
하는 학기에 예측 확률이 표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취업자와 그리고 나와 어떠한 변수 간에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 성공 요인으로 주요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의 취업률과 우리 학과의 주요 취업처도 소개를 해서 학생들이 이것을 항상 정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장학금이나 비교과와 관련돼서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 대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성과 관리로 우리가 집약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AI 로봇과 리테일이라는 과목에서 매주 90분 단위로 저희가 실습 수행을 확인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태블릿 PC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그 데이터는 곧바로 우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이 실습 수행 확인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각 1년 번호, 각 1년 번호 한 90분 단위의 수업인데요. 그 1년 번호별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현재 실습 수행을 다 이수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마음 챗봇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형 개방 공간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서 전체를 다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서도 오픈형,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오픈형으로 각각 구분을 져서 저희가 학생 성공센터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대학에서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알고리즘을 구성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학사에서 나오는 그런 오피셜한 데이터만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지만, 앞으로는 아까 고려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외부 포털에서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개인 사생활 그리고 동료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것을 저희가 과제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데이터 공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더 활발히 진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빅스파스 모델이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뗐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전, 진보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여야 되고, 저희는 앞으로 이 빅스파스 모델이 어느 정도 그래도 완성된다라는 그 시점을 앞으로 5년 동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화된 모델을 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계속 될 거를 대비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도 저희가 어떻게 잘 구축을 하고 준비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북대 빅데이터 기반의 학생 성공 예측 알고리즘 그리고 학생 성공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제 이게 전문대학에서 이제 하시니까요, 한 교수님, 그죠? 학생 성공 변수를 취업으로 놓은 거는 역시 취업을 잘해야 살아남는다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고, 오늘 금방 참여자들 한 200여 분 보니까 전문대학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전문대학 다음 고민이 좀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패러미터를 지도교수 상담, 현장 실습, 그다음에 평점, 입학 성적 이런 거 넣은 게 사실 4년제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게 제가 맞다면 그 입학 성적이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고 약간 종형이던데요. 그러니까 추측컨대는 성적이 아주 좋은 친구보다는 중간쯤 가는 친구가 열심히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경북대학교가 도와줘서 취업률이 높아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질적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그 디지털 배치 시도해 보는 것도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교내에서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재미있었는데, 그 빅스파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5년 정도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웬만한 대학은 총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또 새 총장이 오시면은 그냥 제로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경북대학은 리더십이 상당히 안정된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간 이렇게 꾸준히 하면 대학 구조 개혁이든 뭐든 계속 성장하는 대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람은 이게 4년제 대학이냐 전문 대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